여행자들을 위한 지식 가이드 숨은 한국 찾기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광복절을 이틀 앞둔 그런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찾아갈 여행지는 바로 군산입니다. 질문이요. 예, 왜 광복절에 군산을 가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왜 광복절에 군산을 찾아가야 되느냐? 네. 그에 대한 해답은 스페셜하게 소개해드릴 스페셜 가이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을 구석구석 아주 샅샅이 다닌 로케이션 매니저 김태형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로케이션 매니저 김태형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작품 중에 조승우 씨가 나왔던 타짜, 또 전국민 남자들이 머리를 깎았던 또 아저씨, 원빈의 아저씨. 브라운 아이즈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어떤 영화들을 받으면 이게 머릿속으로 딱 그 텍스트를 읽는 순간 이거 군산의 월명동이네. 예. 정말 돌격대장처럼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여기저기를 누비실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시죠? 예. 저 로케이션 매니저 어떤 일 하는 건지 알아요. 오, 수현 씨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영화, 드라마, 광고 그 장면에 딱 맞는 장소를 찾아주시는 분인데요. 뭐 장소 헌팅한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럼 진짜 직업 특성상 전국 엄청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제 직업이 이제 헌팅 매니저, 로케이션 매니저다 보니까 전국을 뭐 엄청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게 또 여행이 되기도 하고 1년에 한 5만 킬로 정도? 그래서 자동차는 뭐 아무리 굳건한 친구라도 한 5년, 3년 정도면 거의 네, 자동차 수리비가 한 대 사는 값에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3년만 타면 돼요. 네. 좋으시겠다. 제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런데. 네. 예. 그 정도로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엄청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저에게 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지식이 되는 또 그런 세상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저 영화 볼 때 깜짝깜짝 놀라요. 특히 이제 역사 관련된 영화들을 볼 때 아니 내가 늘 지나치고 내가 늘 좋다라고 했던 공간을 어떻게 저런 그 화면 구성으로 그다음에 그런 어떤 목적으로 쓸까 사실은 약간씩 본래 목적들하고는 다르게 쓰는 편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장소를 찾아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 일 하시는 한 3년에 한 대씩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예. 그렇죠. 예. 오늘 머리 스타일도 어떻게 보니까 아저씨의 원빈. 잘 맞나요? 혼자 깎으신 거죠? 네, 그렇죠. 혼자 쫙 그 정도로 예. 깎아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제 두상이 안 예뻐가지고. 안 돼요. 저 절벽이거든요. 예. 자, 숨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헷갈리잖아요. 어머, 본인이 틀려놓고서 왜 네? 내말 탓해? 어머. 헷갈리잖아. 뭐 저 세안 덜 맞추고 왔어요? 왜 저기 머리띠를 하고 와가지고. 자, 숨은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군산. 저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군산을 여행지로 잡은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그 이유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립니다. 진짜 영화 같다. 영화 세트장 같다. 세트장 같은 데고 실제로 저기도 영화를 몇 편 찍었더라고요, 저 안에서.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그 일본식 건축물들도 좀 조류가 달라요. 각각 건축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된 시대상들이 조금 달라요. 그 군산세관 같은 경우는 벨기에에서 자재들을 들고 독일 건축가라고 들었고요. 삼국 합작이네요. 이거 서울역이랑 거의 비슷한 시대의 연서. 뒤에는 아파트가 보였는데 네. 앞쪽에는 또 이렇게.
화면을 잘 구성하면은 아주 또 멋진 이국적인 풍광들이 나옵니다. 빨래 걷는다는 그 철길. 기차 지나갈 때. 경암동 철길. 자, 오늘 군산 여행의 테마를 바로 말씀드리죠. 군산에서 역사 바로 보기입니다. 자, 지금 보신 군산의 이색적인 모습들이 다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설명해 주시죠. 왜 네. 광복절에 맞춰서 군산을 가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군산은 우리가 그 조선시대 역사 대하 드라마 보면은, 용인 민속촌 가듯이 3, 40년대의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돌려보려면 군산을 꼭 가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아주 거의 36년, 그 다음에 이제 뭐 40년 이 기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서 그 시대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지워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아주 드물게 몇 곳이 남아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군산이에요. 그래서 군산에 가면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의 모습들을 하나, 둘 살펴볼 수가 있고 군산으로 들어가는 순간 세트장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군산 답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은 또 여행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군산 내항 앞쪽으로 가보면 왜 이제 지금도 진짜 잘 보존이 돼 있는데 군산 세관. 네, 군산 세관도 있고 조선은행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조선 사람들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었고 조선은행에서는 뭐 땅을 담보로 잡혀놓고 또 엄청나게 비싼 고리대금으로 받고. 근데 일본의 주요한 목적은 땅이었답니다. 땅이죠. 이자가 목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받아내고 그거를 고리대금으로 뜯어내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땅을 다 뺏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물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아플 것 같은데 군산은 왜 이 건물들을 다 허물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허물자 말자 그런 논란이 굉장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들면서 세상도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 없애야 된다, 숨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전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럼 군산, 우리 군산은 뭔가 앞으로 우리 군산은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난 과거의 역사, 이 과거의 역사는 앞으로 미래의 역사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것들을 보존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들을 살려내는데 역점을 두신 것 같아요. 바로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수탈,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처를 아예 싹 지워서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얘기가 이제 뭐 군산에서 일어났던 수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군산에서 볼 수 있는 건물들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세관 건물이 됐든 조선은행 건물이 다 없어졌다. 그럼 우리는 수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놓고 그거를 통해서 그때는 그랬어. 거기에서 이제 긍정과 부정을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결국 군산은 우리 땅이거든요. 네,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에 있는 역사니까 그 땅에 있는 역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탈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군산을 둘러봐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역사 가이드이기 때문에 우리 박광희 씨 직접 둘러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숨은 한국 찾기 팀하고 같이 군산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군산의 그러면 그죠? 장미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장미꽃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장미는 쌀을 저장한다. 즉
즉 쌀일 창고가 있다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일본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국적인 풍경을 띠는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족들이 주말에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앞에 있는 장미 공연장에서는 실제로 주말마다 옛 독립운동과 관련된 공연을 볼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이곳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요즘 자꾸 쌀이 없어지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만 여기 커다란 쥐새끼들 짓이었구만. 저녁 뒤져봐. 하이. 아니 근데 일본에서 공부하는 애가 여기서 지금 뭐하는 거요? 아니 또 그 옷차림은 또 뭐고? 언니, 지가 잘못했구만요. 언니. 아닐 거요.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군산에 놀러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마당놀이 스타일전 같은 거 애기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군산 왔어요. 군산 여행 어떠세요? 처음인데 사실은 다 강릉이나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좀 새롭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통이나 뭐 이런 게 많아서 좀 새로워요. 군산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선 친구가 좀 추천을 했고요. 요즘에는 바다보다는 이런 데 좀 이렇게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애기랑 같이 보여주기도 싶어서 택했어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영화하고 춤. 마당놀이? 바람도 쐬고 같이 놀고 같이 수영도 하고 뭐 이런 영화 보니까 재밌어요. 저는 작년에 8월 광복절날 왔었는데 한 번 더 와보니까는 되게 과거 그런 문화가 역사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왜 광복절날 오신 거예요? 여기가 원래 좀 유명하잖아요. 옛날 일제 강점기 때 그걸로 좀 유명해서 광복절날 오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와봤어요, 혼자. 네. 다른 역사 여행지하고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군산이? 여기가 더 좀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역사 여행지는 좀 그 역사를 포괄적으로 한다고 치면은 여기는 딱 일제 강점기 때 역사만 딱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군산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 호남평야에 쌀을 가져가는 수탈의 거점이었는데요. 그 흔적들이 도시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일제는 군산에서 쌀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금융기관들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건물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 조선은행의 군산 지점이죠. 외부에서 볼 때는 2층이지만 실제 건물의 높이는 4층에 이를 정도로 거창하게 지었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 느낌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뾰족한 지붕들은 마치 일본 장군의 투구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제가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을 위에서 굽어보고 감시하는 그런 느낌을 마치 이 건물이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조선 총독부의 금융기관이었던 조선은행은
일본의 침탈적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은행이었습니다.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지금 군산의 근대 건축물을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1층에는 현대식 스크린을 설치해서 옛 군산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옛 선조가 역사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잠시 그 역사 속으로 빠져봅니다. 일본은 조선은행을 통해 화폐 개혁을 주도해 조선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고 했는데요. 조선 화폐를 정리하고 일본 화폐를 널리 유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해 많은 조선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조선은행 군산지점에서는 많은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이자가 높아서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하는 농민들은 자기의 토지를 빼앗기기 십상이었죠. 반대로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고요. 그 덕분인지 그 때문인지 군산에서는 많은 일본인 지주가 경영하는 농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수탈의 금융기관이 뒤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대적인 이주 정책으로 구한말 70여 명에 불과했던 일본인들은 1935년 1만 명 가깝게 늘어 군산 속의 일본이 만들어졌습니다. 농토를 빼앗긴 조선인들 중에는 생계를 위해 만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수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대한제국 말 세워진 옛 군산세관 건물입니다. 네, 아까 즐겁게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아마 여기가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건물은 프랑스와 독일 사람들이 설계를 했고요. 여기 보이는 붉은 벽돌과 다른 건축 자재들은 벨기에에서 수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놀랍게도 군산에 남아있는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1908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때 지어진 목적은 세관으로 지었고요.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무역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힘이 남아있던 시절이라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 지금 박물관으로 쓰는 건물과 서울역 옛 건물을 기억하시겠죠? 그 느낌 여기에 조금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산 세관 건물은 앞에 서울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건물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3대 고전주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구리로 하늘 지붕을 만들고요. 또 슬레이트로 틀을 만들어서 또 위에는 뾰족한 장식들을 두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그런 건축물인데요.
실제로 이 건물은 처음에 대한제국의 세관, 일제강점기에도 수탈에 관여하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갖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세관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세관 박물관으로 쓰고 있고요. 1908년부터 한동안 세관 건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안에 보시면 옛 분위기가 물씬 풍겨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의 모습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아주 재미있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쌀이 수탈하는 과정에서 거의 관세가 사라진 모습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보셨던 멋진 건물이지만 한때는 우리 역사의 아픈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장소로 아주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보니까 조금 가슴이 아프네요. 군산에서는 어마어마한 쌀이 그 일본으로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수탈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항구를. 그렇지만 이 쌀이 나가는 모습을 봤던 농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1930년대 군산항에서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수탈된 쌀의 양은 200만 석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식민지 백성들은 힘들었을 거고요. 또 그 공간에 이 군산 세관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쟁의 역사도 있습니다. 상처를 지워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제히 수탈에 맞선 농민들의 저항운동, 옥구 농민 항일항쟁이 대표적입니다. 군산에서의 항일항쟁과 독립운동은 8.15 해방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됐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군산이 여행지로서 특별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 (200만 석이) 넘는 쌀이 모이고 흩어지던 군산 내항. 바닷물이 빠져나간 부장교처럼 고요히 멈춰 있습니다. 기억하려면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나라를 잃고 쌀마저 수탈당했던 역사. 그에 맞서 싸운 저항의 역사. 군산에는 우리의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군산에 남아있는 역사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탈의 흔적도 있었고요.
항쟁의 흔적도 있었고 또 새롭게 시간이 진전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아픈 역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때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픈 상처도 감격의 순간도 모두 지워버리지 않고 후대에 남겨줘야 할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